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인생의 사춘기는 두 번 온다고 하죠. 인생 상승기인 청춘에 한 번, 또 인생 내리막길인 중년에 한 번 온다는데 그 중년에 오는 사춘기가 갱년기죠. 이 시기가 오면 신체 변화가 생기면서 축 처지고 또 상실감이 밀려오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춘기처럼 갱년기도 월반이 없어서 그 시기는 누구든 겪게 된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참 힘듭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내용기획 가족,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유인경 기자와 함께 이 중년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를 보내는 중년 엄마에 대한 위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유인경 기자 만나봅니다. 유인경 기자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한 여기자가 되었고 그해 올해의 여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양한 방송과 유튜브, 강의 활동 중입니다. 지은 책으로 내 인생 내가 연출하며 산다, 유인경의 해피 먼데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원하는 것,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만, 내일도 사랑을 할 딸에게,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기쁨 채집,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등이 있습니다. 유인경 기자, 갱년기가 언제였어요, 본인은? 저는 그 의학적인 갱년기나 정신적인 갱년기는 별로 겪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친구들 보면 막 열난다 그러고 맨날 땀 흘리고 네. 보면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가디건이나 부채나 뭐 정말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더우면 붙였다가 추우면 그런 입었다가. 경우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고 불면증에 시달린 친구가 많아서 주변에 보면 수면제거나 수면 유도제를 많이 복용하는데 저는 이제 누우면 자요. 그래서 그런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혹시? 혹시 70이나 80에 뒤늦게 늦된 성격이긴 하지만 근데 보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도 우울감이나 상실감이나 뭐 박탈감이나 뭐 또 슬픈 것, 억울한 거 많았어요. 직장. 더구나 이제 여성의 경우에도 40대, 50대 무렵이 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승진하냐 마냐. 그리고 예. 그때는 부원들을 거느려야 되고 그렇죠. 상사들한테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딸 또래 애들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라 막 정말 혼란 그 자체였는데 별걸 걸 다 겪다 보니 저를 제가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세상 일 건사하느라 네네. 본인을 느낄 새가 없었다. 제가 여잔지 남자인지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는데 스타킹을 신는데 여자여서 신는 게 아니라 늘 신었으니까 뭐 발랐으니까 하고 나가는 거지. 무슨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 나의 삶의 뭐 목적이 뭐지, 뭐 이런 것도 생각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보통의 중년 여성들한테는 별로 해주실 말이 없네,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전업주부로 사시고, 간간히 일을 하셨어도 뭐 그렇게 바쁜 일을 하시진 않고, 자녀들을 대충 키워서 이제 뭐 대학도 보내고 아니면 결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갱년기가 와서 좀 몸이 축 처지고, 게다가 빈둥지 증후군식으로 뭐 그냥 혼자 남아있고, 또 남편하고는 남편도 퇴직해가지고 이제 둘이 딱 가만히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남편 뒤통수만 봐도 밉고 네. 뭐 이제 우리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그랬었어요. 제가 정말 저는 갱년기, 중년기 이런 건 정말 나랑 상관없는 저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조언을 묻는 거예요. 선배는 어떻게 그걸 보내셨어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더구나 애가 이제 착하니까. 예, 그리고 남편이 그닥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백수신데 혼자 책임지면서 괜찮았어요. 뭐 치매 엄마도 모셨다면서요. 그 경이로운가 봐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후배들한테도 이제 직장 문제들, 선배 저 언제 때려치울까요? 뭐 이혼하고 싶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눈물 나요. 이런 애들 많이 보고 쟤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몇 마디 툭툭 던져줬어요. 뭐 대충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하도 그런 걸 많이 오고 출판사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 좀 책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옛날 일기장을 들춰봤더니 웬걸. 사실 그 30, 40대는 저는 간병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년간 제가 또 주말마다 가서 그때는 주 6일 근무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도 왔었고 엄마가 치매 오셔서 진짜 그거를 소멸돼 가는 과정을 다 이제 곁에서 봐야 됐고. 같이 살면서. 네.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들이랑 좀 약간 다툼이 있고 그 정신적인 쇼크가 넘어와서 급성 천식이 오고. 그러니까 뭐 땀 나지 않고 잠만 잘 잤지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아서 저는 지금 쓸개 없는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랑 지금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는 뭐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뭐 아무것도 못 느낀 것 같더니 그러니까 제가 저를 기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통, 상처 이런 거를 이렇게 꽁꽁 싸서 이 구석구석에 서랍마다 다 넣어두었지. 예. 제가 겪지 않은 건 아니고 딸하고도 분명히 뭐 갈등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딸을 무조건 믿어준 거예요. 걔가 뭘 하겠다면 그래. 그냥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신체적인 변화, 뭐 주름살, 뭐 이런 것도 뭐 어쩌겠어.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뭐 형제들의 불화.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 엄마보다 더 중요한 저한테는 그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신문사도 매일 이건 시험 보는 거잖아요. 특종이나 낙종이냐. 근데 거기 일희일비하면은 뭐 못 살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대충 넘겨갔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고비를 그 터널을 제가 안 지나간 건 아니에요. 제가 꽃길을 지나간 게 아니라 저도 자갈밭. 그 터널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생긴 터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본인의 어떤 갱년기와는 또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갱년기 우울증에만 시달리면 거기에 함몰해서 그게 너무너무 엄청난 걸 되는데, 저는 몸이 좀 아파도 반드시 출근을 했어야 됐고, 엄마를 너무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제가 엄마를 이렇게 다 씻어드리고 뭐 이걸 했었어야 됐고, 누구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다음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칭찬보다는 비난과 지적을 받는 게 일이잖아요. 직장은 욕받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적돼 있어 몰랐던 것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리면 미친 듯이 아픈데, 누가 짱돌이 날라오고 물이 퍼부어지고 뭐 이상한 체류가스 터지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듯이 한꺼번에 다 왔던 것 같아요.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막 부서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신문 편집국에 있다가 시사주간지로 가라 그랬다가 다시 왔다가 선임 기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굉장히 이게 수시로 바뀌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게 한 40대 중반까지였어요. 네, 예. 그걸 이제 일기장을 보니 나도 이랬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일기 보니까 뭐 죽고 싶다, 뭐 죽이고 싶다, 뭐 정말 많이 죽였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한참 지나서 돌이켜 보니 네. 그냥 허겁지겁 헤쳐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제 뭘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경험한 걸 다시 되새기면서 지금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한테 뭘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60이 넘었는데 다른 또래 친구에 비해서는 제가 굉장히 양명해요. 씩씩하거든요. 아직도 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이 이제 라디오 출연도 이 일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4가지 약속이 있단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많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 저는 갱년기의 그 고통의 것 속에서도 즐거운 일을 잘 찾아냈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만났고요. 딸이 이쁘면 딸하고도 막 물고 빨고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신문사에서 욕만 먹었겠어요. 뭐 제 기사 잘 썼다고 이렇게 영혼이 없는 칭찬이라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아주 흠뻑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기쁜 순간들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 덕분에 무사히 버텼던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갱년기를 겪는 후배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만 있으면 재미도 없어요. 구름이 끼어 있을 때가 이쁘더라고요. 적절히. 그래서 그런 갱년기들도 구름 사이를 좀 헤쳐가는 지나간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나놓고 보니까 죽고 싶었고 죽이고 싶은 사람 많았어도 별거 아니더라.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 예. 그다음에 보면 제가 막 이니셜로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서 이니셜로 썼는지 뭐 M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그 M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모르죠. 네. 별거 아니고 제가 막 정말 창피했던 순간도 저도 기억 안 나고 남들도 기억 못하고 제 영광의 순간도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왕이면 그러니까 조금씩. 아픔과 고통들이 닥치더라도 네. 그 동시에 그 옆에 즐거운 것들이 있다. 네. 그 즐거운 것들을 오히려 그냥 즐겨라 제대로. 흠뻑 즐기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햇살을 모아뒀다가 겨울에 쓰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뭐 기쁨도 저축이 안 되고 지금 느끼는 사랑도 저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누리고 늘 내일 불안해하고 어제 잘못한 거 후회하고 에이 왜 그랬을까? 내일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느라고 오늘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본인은 아무튼 돌아보니 그 바쁘고 참혹했던 시절에도 그렇게는 했던 것 같다. 네. 그 천성적으로 좀 낙천적인가 봐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타고나기도 했겠지만 훈련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빠 덕분인데요. 오빠들이 야단을 진짜 가혹하게 쳤어요. 어렸을 때. 네, 그 어린 저에게.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생각하죠. 오빠 1시간 이상은 야단치질 못하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시간만 버티면 된다. 버티면 이제 8시에 무슨 드라마를 할 거야. 읽어야 될 책이 뭐가 있어. 그 대신에 이제 얼굴은 반성하는 표정을 짓죠. 이게 눈 내리깔고 이러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지만 사실 다 지나가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런 일도 뭐 지나가겠지. 내일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거는 좀 훈련 습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 보니까 유인경 기자가 뭐 나를 좀 치장할 필요가 있다. 네. 중년 이후의 여성들 동시에 나를 데리고 잘 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 이런 표현들도 썼던데 이건 뭐예요? 저의 체험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치유 힐링감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보면 여럿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서 음악을 들을 때, 뭐 혼자 책을 볼 때, 뭐 산책을 할 때. 그런데 혼자 극장을 간다거나 뭐 식당을 간다는 걸 아직도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요? 저는 근데 여행지 가보면 혼자 여행 오신 여성분들은 많은데. 아주 큰 드문 분을 눈에 띄었을 뿐이지 일상에서 혼자를 잘 못 데리고 노는데 저는 혼자 잘 노는 편이에요. 이제는 혼자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책도 많고 뭐 인터넷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그다음에 새로운 동네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가볼 곳도 많고 그다음에 저한테 혼자 앉아서 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책을 몇 권 냈는데 대부분의 그 책의 모티브가 됐던 건 멍 때리고 있는 순간.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건 버스건 뭐 지하철건 타면서 사람 관찰하고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서 언젠가 결국 혼자 되니까 지금 혼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것. 그다음에 50이 넘고 나면 잘해줘야 돼요. 잘 먹여줘야 되고. 나한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운동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머리도 너무 뽀글뽀글 오래가는 파마로 할 게 아니라 좀 세련된 스타일로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가장 오래 지속되는 로맨스는 나와의 로맨스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저를 참
못마땅할 때도 많고 저 스스로에게 불만족도 네. 많이 느끼지만 굉장히 귀여워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년의 여성들에게 특히 주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냐면 가족이 나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 어디 해외 출장이나 어디 간다면 남편 너무 좋아하고요. 예. 아이들한테도 적절히 시키셔야 되는 거죠. 네 방은 네가 치워. 뭐 넌 이거 해.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완벽히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오늘 정관 선생님 너무나 멋진 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입을 기회를 아내들이 잘 안 주거든요. 사와서 여보 이거 입어. 이러기도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식단도 요리 솜씨가 너무 좋은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미각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서 정작 사회에 나와보면 뭐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넣는데요 뭐 이런 분이 많은데 저는 뭐 너무 엉터리를 해줬기 때문에 제 딸은 어디 가서 뭘 먹어도 행복해하고 제 남편도 저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어요.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믿어라. 네. 그냥 한번 놔둬보면 알아서들 하더라. 그럼요. 후배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하루 정도는 주부들이 휴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하루만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안식년 내고 1년 동안 살아줄 테니. 아예 가족들한테 선포하는 것도 네,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혼자 자기가 나가서 친구를 만나도 혼자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물로 주기 전에 본인이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요청을 하시고. 시켜야죠. 예, 시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호련히 떠나시는 거죠. 아예 떠나버려라. 하루라도. 예. 뜻밖의 잘하시죠. 근데 또 정반대로 요즘은 애 대학 보내놓고 나면 더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대학원, 유학, 심지어 직장에 보내놓고서도 그냥 시시콜콜이 간섭하는 부모들도 참 많잖아요. 많죠. 부모는 이제 종신범인 것 같아요. 그거 좀 부모의 유효 기간도 정해야 되지 않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제 생각은 뺄셈을 할 나이예요. 50이 넘으면 더 해주려는 마음. 뭐 결혼을 했다들 반찬을 만들어 가야지. 별로 안 반가워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리 뭐 상속을 해줘야지. 나중에 증여세 많으니까 상속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좀 좋아하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자식과 남편과 주변에 시댁이건 친정이건 이건 내가 다 해주면 본인이 기쁜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감당하는 한 예. 진짜 기쁘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의무심에 좋은 아내가 돼야 돼,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좋은 며느리가 돼야 돼. 게다가 요즘 100세 시대라 시어부모님, 친정부모님의 간병할 일이 20, 30년은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가 없이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은 의미로 이제 중년 여성들은 지금부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예. 좀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착각인가요? 착각이죠. 그래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쪽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저 아는 애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별로 입에 안 맞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오신다. 이거 어떻게 해요가 그 여성들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청하면 해주셔야죠. 어머니 저번에 해주셨던 깍두기 진짜 맛있었어요. 예.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기뻐서 해주셔야 되지만 뭐 우리 아들 먹여야 되는데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는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그러니까 뭐 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뺄셈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예. 지금까지 하던 걸 하나씩 줄여라. 그렇죠.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이든 정서적인 연대감이든 좀 빼셔야 되고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라고 다 챙기거나 꼭 만나야 되거나 그것도 아니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또 경제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기지만 이제는 또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후 대비 자기 자금, 자기 경제력이라는 것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냥 일찌감치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버리면 나중에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IMF를 겪으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 빚 보증 섰다가 둘 다 빈곤 2세대가 된 경우도 참 많이 봤고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도 그 불길한 예감들이 도는 종조들이 많이 오던데 언제까지 부모의 헌신으로 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고 60이 넘어서도 취업을 못한 30대 자녀들을 자녀들 부양하면서
8, 90대 노부모들을 공양하고. 봉양하는 이런 낀 세대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선언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난 너에게 할 수 있다라고 기간을 정해두던 아니면 이거 경제적인 지원의 금액을 정해주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스스로에게 들어갈 돈이 진짜 많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소화제와 두통약으로 해결됐던 일이 이제는 뭐 엄청난 병원비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곧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준비를 해두시라고 제가 저한테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막 더 해주고 싶고 이제 손주 태어나는데 뭐 조리원비도 제가 내주고 싶고 선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막 혀를 깨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할 만큼 에너지를 늘 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자녀들에게도 넌 언제까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네.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라 이 말이죠. 예. 심지어는 부모 세대에게까지. 부모님들한테도 어머니 저는 아파서 오늘 못 갑니다라든지 형제들이 있으면 연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뭐 장남이다 맏며느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유일하게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또 어느 정도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얻는 방법은 있나요, 혹시? 이거는 훈련이 안 되나요? 훈련이 돼.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뜻밖의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굉장히 이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딸한테는 좋은 가방 사주고 저는 막 헝겊 가방 들고 다니고 장을 보러 가서 또 좋은 과일은 이렇게 가족 먹이고 저는 막 이렇게 약간 물른 거라든지. 아니,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가 훌륭한 분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셔가 돼요. 엄마 선물 뭐 사드릴까요? 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 생일도 마찬가지. 네가 선물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자기가 선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엄마는 이게 필요해라고 얘기하든지 현금을 다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과일 같은 것만이라도 저한테 잘 먹여주는 거래요. 죄책감 없이. 왜 제가 근데 돈을 그러니까 언제 그게 터닝 포인트가 왔냐고요. 어떤 계기로. 그리고 그걸 계속 훈련한 방법이 뭐냐고요. 쓸개를 제거하고 난 이유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네. 수술까지 하고 네. 보니 쓸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제가 쓸개만 빠질 게 아니라 별의별 병이 다 올 텐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스스로 자초한 초라함, 스스로 만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헌신에 할 필요가 없다. 조금이라도 잘해줘야지. 하다못해 제가 매일 얼굴 닦는 수건 하나만이라도 조금 괜찮은 거. 그게 몇 살 때쯤이었었어요? 40대 후반? 그것도 50대군요. 50대. 50대 초반?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일찍 깨우치기를. 유인경 기자처럼 그렇게 쓸개 때는 수술한 다음이 아니라 아니, 전에 그런 아픔이 오기 멀쩡한 전에 몸일 때 멀쩡한 40, 60 멀쩡할 때 하다못해 무슨 커피 하나라도 물론 이제 뭐 인스턴트 커피 타 드실 수 있겠지만 기분 좋아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우리가 못 주냐는 거죠. 저처럼 돈 버는 여성이 아니라 전업주부라 해도 매니저 역할로 남편 버는 돈에 반은 가질 권리가 있으니 네. 누리시는 것, 큰 돈 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뭐 아니면 부엌이든 침실이든 자기만의 공간. 제 딸이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탁자로 책상 따로 있지만 일기 쓰는 탁자를 준비했어, 엄마. 근데 일기 쓰는 탁자 하나만 만들어도 내가 굉장히 귀중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일찍 이 친구를 30대 초반에 깨우친 것을 거네요. 주부들에게도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큰 돈 안 들이고도 되고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 이제 주로 그 여성적 관점에서 엄마와의 관계, 그다음 딸과의 관계, 지금 이제 중년 여성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한마디로 좀 관통할 수 있는 거는 좀 자기만을 위한 독립적인 이 약간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뭐 그런 것이 진짜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쭉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한 거라고 치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엄마가 부인이 행복한 가정이 아이도 전염이 되거든요. 엄마가 왔을 때 인경이 왔어? 네, 라고 네. 하는 것과 왔니? 라고 하는 거하고는 가족의 온도가 달라져서 제가 좋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기쁨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해질 때 아이가 와서 제가 왔어? 라고 반사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처참한 전쟁터 상처받고 온 남편에게 여보 괜찮아를 하려면 제가 기분이 좋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일단 저부터 행복해지고 기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이타적인 일이라는 거죠. 결국 네. 잠깐의 이기주의가 더 많은 이타주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저는 50 후반에야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엄마를 바라볼 지금 이제 좀 젊은 자녀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또 예.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지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서로 젠더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저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긴 하나 서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각자의 영역을 또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제 남편하고 취향, 기호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한테도 제 나이가 되어봐야만 알겠지만 가장 딱 한마디 이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효도, 당연한 사랑, 당연한 헌신, 당연한 남편의 애정, 당연한 아내의 살림 완벽은 없으므로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 여겨라.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남편은 또 일단 아직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폭력 남편 많던데 한 대도 안 때려서 너무 감사하고 제 딸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곧 낳을 예정이라서 스스로 행복해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 친구들도 저한테 바쁜 저한테 자기들이 먼저 전화 걸어서 안부 챙겨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일기장이 슬픔과 눈물로 얼룩졌다면 이제 60이 되고부터는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예. 잘 늙어가는 그게 것 아마 같아요. 유인경 기자가 본인 스스로 좀 즐겁고 행복해지니까 감사의 마음이 더 생기는 그럼요. 거죠. 예. 그죠? 풍경이 확 바뀌었다기보다 제 마음이 이제 변화한 바뀐 거죠. 것 같아요. 예.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남에게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럼요. 내가 뭔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죠? 그때는 누가 덕담을 해줘도 저런 말을 해.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알구나 해.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지적을 해주셔도 아유 고맙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제가 변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 서로 감사해라. 그럼요. 감사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운전 못하니까 제 남편이 어딜 데려다만 줘도 네. 고마워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건 뭐. 예. 옛날에 안 했었거든요. 제가 사준 차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건 없다는 거죠. 당연한 사랑, 당연한 효도 다 없다. 네. 모든 것에 서로 감사해야 하는 예. 그런 가족이 진짜 서로 각자가 행복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면 서로 감사해 하겠네요. 예, 이제 서로 감사담을 많이 해요. 유인경 기자와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인터뷰 동영상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